또 다음 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fx 더하기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함수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기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 fx 더하기 g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세제곱에 플러스 ax 꼴이어야 한다. 자, 기함수 원점에 대한 대칭인 녀석은 x의 홀수 차수 항들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x 제곱항과 상수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요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 힌트를 보시면은 y는 fx 곱하기 gx는 x는 1일 때 최대값 0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가, 일단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힌트가 뭘까요? fx 곱하기 gx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짝수 차수 함수라는 거죠. 짝수 차수의 함수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항이 음수라는 걸 뜻해요. 짝수 차수의 함수, 예를 들어 4차 함수 같은 거죠. 4차 함수 같은 거고, 왜냐면은 이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4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랬을 때 이런 모습이어야만 최대값을 갖죠. 만약에 홀수 차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홀수 차수면 최대값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짝수 차수의 함수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0으로 가진다로부터 또 알 수 있는 것은 f1 곱하기 g1의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거, 요런 힌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 힌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가 힌트를 보기 전에 요 힌트, 미안합니다. 요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는 0이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요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힌트는 이 gx의 차수가 fx의 차수보다 크구나.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fx 더하기 gx는 3차인데 gx가 f의 차수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면 gx가 3차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x라고 하는 녀석을 x 세제곱에, g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 x 세제곱 항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x 세제곱의 개수는 1인 상태고요. 여기 x 세제곱의 개수는 1인 상태고, 여기 gx의 x 세제곱의 개수에 미지수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gx를 x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g가 지금 선생님께서는 f랑 g를 더했는데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g에다가 2차항을 넣습니까? 라고 이렇게 2차항과 상수항을 넣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fx가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dx 마이너스 c라면, 이러면 g랑 f를 더했을 때 x제곱항과 상수항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이제 gx가 x제곱항을 가지고 있는지 상수항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fx가 x제곱항을 가지고 있는지 상수항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안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렇게 개수의 부호가 반대인, 그래서 더했을 때에는 홀수 차수 항들만 남게 만드는 요런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이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면,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5차 함수가 됩니다. 5차 함수가 돼요. 그죠? 이걸 곱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ax 5제곱으로 시작하는 5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짝수 차수의 함수여야지 홀수 차수의 함수면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 조건의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나 조건의 모순이 a가 0이 아니면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a는 0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가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gx를 조금 더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겠죠? gx를 x 세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x를 여기에 a 자리에 0을 대입해 준다면 dx-c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x랑 fx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 x가 1로 극한이 될 때 그때 fx분의 g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1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fx분의 gx가 반드시 수렴한다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극한이 될 때 fx분의 gx가 수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fx분의 gx가 수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 지금 f1 곱하기 g1이 0이다 이것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f1 곱하기 g1이 0이다. 자, 1과 관련된 이제 함수값들의 힌트들을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이용해서 이 개수를 찾을 건데, 우리가 이제 f1 곱하기 g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f1이 0이거나 또는 g1이 0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f1이 0이거나 g1이 0이어야지 f1 곱하기 g1이 0이 됩니다. 근데 f1이 0이거나 g1이 0인 상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f1은 0이고 그리고 g1은 0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f1이 0이고 g1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조건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가 수렴해야 된다에 모순이 생겨요. 왜냐면 분모는 0이 되는데 분자는 0이 아니라면 그것은 수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은 0이 아니고 그리고 g1이 0일 수도 있어요. 지금 f1은 0 또는 g1은 0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어디로 수렴하냐? 0이 아닌 숫자 분의 0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 0이다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봐야 되잖아요. 일단 최소값을 하나 구해놓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f1이 0이다 또는 g1이 0이다의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f1도 g1도 0인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 f1도 g1도 0인 상황에서의 개수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2번에서 구한 이 최소값 0보다 더 작은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g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자, 그럼 g1은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그것이 0이다를 우리가 b에 대해 정리해주면 b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시면 d 마이너스 c가 되고 그것이 0이 되기 위한 d를 c에 대해서 풀면 d와 c는 서로 같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gx에 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fx의 d 자리에다가 c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준다면, 자, gx가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x가 cx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미지수가 한 개밖에 남지 않았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극한을 쳐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걸 c로 묶어서 넣을게요. c로 묶어서 x-1분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gx 있잖아요. 요 gx도 좀 더 이쁘게 넣을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여기 지우고, 자, 조리제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1, 0,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c.
자, 우리가 G1이 0이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1, 1, 1, 1, -C, -C 하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X 자리에다가는 내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X-1에 X제곱 플러스 X-C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 되게 만드는 X-1 인수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둔다면은 C분의 2 빼기 C가 되겠죠. 그리고 이 C분의 2 빼기 C다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C분의 2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요렇게 분수 하나, 이렇게 분수 하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마치 C에 대한 함수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0,-1을 대칭점으로 가지는 유리함수일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 0,-1을 대칭점으로 가지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양수잖아요.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두 점근선에 대해서 1, 4분면 위치와 이렇게, 그 다음에 3, 4분면 위치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교점 찾아보면 교점은 뭐 2다 라고 하는 거는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얘의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유리함수의 최소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최소는 이상하다, 유리함수의 최소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유리함수의 최소를 찾을 수 있는 C의 값의 범위를 찾는 것에 이제 또 초점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fx 곱하기 gx의 최고차 항이 음수여야지 된다. 왜냐면 그래프가 아까 이제 봤다시피 x축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최대값을 0을 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고차 항이 음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한 g와 f를 봤더니 여기 있죠. 자, 이거를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최고차 항은 바로 cx 4제곱이 되겠는데, 이때 얘가 음수이기 위해서는 c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fx 곱하기 gx다라고 하는 녀석이 최대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건 fx 곱하기 gx 함수의 모든 함수값은 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요거 좀 좁아서 이렇게 좀 올릴게요. 자, 그럼 이제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gx를 여기 위에 있는 게 gx고 fx가 여기 아래에 있는 게 fx이기 때문에 fx 곱하기 gx를 찾아보도록 하면은 c 곱하기 x-1에 이거 분모 곱하기 분자니까 제곱되고 x제곱 플러스 x-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C가 음수인 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C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는 이 C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x-1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x-c가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음수 곱했으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랑 무언가를 곱했을 때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x제곱 플러스 x-c 2차 함수입니다.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렇게 있거나 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0보다 큰 거고, 판별식이 0과 같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C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숨겨져 있던 C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C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구했던 얘의 최소를 찾기 위한 C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는 조건이 사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잘려서 이 부분이 되면 이렇게 이 유리함수의 이 부분만 봐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때의 최소값은 바로 여기죠. 여기가 가장 밑에 있는 점이 됩니다. 잘렸으니까요.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요 유리함수의 C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입니다. 뭐 F라고 하면 좀 뭐 중복된다라고 한다면 뭐 H라고 적을까요? 자, 요걸 이제 H, C 함수를 C분의 2-1이다라고 했을 때 요 H 마이너스 4분의 1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1다가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9다 라고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